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 주변에서는 무슨 에피소드, 무슨 해프닝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사건 사고도 많고요. 범죄 혐의도 뭐 그득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두 여인이 나타나서 또 뉴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한 사람은요, 전 수영 국가대표, 5.18은 폭동, 비하한 전 수영 국가대표, 고발당하자 사과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5.18은 아마 영원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정치 지형 자체를 뒤집었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각이 있는데 좌파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들의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꼭 좌파라기보다는요. 지금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저 정치 세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거기는 꼭 좌파 뭐 이런 의미보다도 뭐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대한민국의 주류 정통 세력과는 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어떤 세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이 이제 금과 옥조, 뭐 성역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5.18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은 노무현, 김대중 이런 사람을 성역화 시켜놓고 있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지식인이라면은 그리고 뭐 제도권 내에 뭐 정치인이라든가 주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못하는 발언이죠. 5.18은 이 언터처블입니다. 건들면 죽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요. 함부로 뭐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거기 가서 전부 무릎 조아리고 고개 이제 숙이고 그러는 이슈인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용감하게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나중에 논란이 되자 형식적 사과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소신 그리고 이제 이 그 뭐랄까 가치관 그런 것까지도 무릎을 이렇게 굽힌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1998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조희연 씨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이제 이렇게 발언했다가 사과한 거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그런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이러면서 한숨만 나온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저격을 했네요. 유명인이 일단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우리나라인데 글쎄요. 자, 이렇게 되자 뭐 선 넘는 발언이다라면서 많은 비판이 이제 따랐다라고 하지만 그 반대로요. 격려도 많이 왔습니다. 격려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5.18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이런 말도 했었네요.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시라. 이렇게 대담하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게 사건이 조금 이렇게 커지니까 조희연 씨도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이제 수습을 하려고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사실 이 5.18을 갖고 단숨에 뭐 모든 것을 진실을 규명하고 뭐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결과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느긋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느긋하게.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 5.18 이슈 같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국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이거를 완전히 있는 그대로 팩트 중심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이 통일이 된 뒤에 평양에 캐비넷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모든 전모와 진상이 드러나고 그런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때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모든 광주 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성격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인정하면서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우파 가는 길에 엄청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쪽 이제 좌익 진영에서는 이걸 타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해 왔죠. 5.18이 사실은 그 5.16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있잖아요. 이 기념일로 보면은 딱 이틀 차이인데 5.16은 아무런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은 물론 5.16에 대한 그 기념식은 있어요.
박지 대통령을 이제 존경하시는 어떤 그런 지지자들이 또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그 단체가 있는데 계속해서 뭐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하지만 뉴스가 안 되고 정치권에서도 아무런 논평이 없죠. 그렇지만 5.18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전부 광주로 달려가서 뭐 추모하고 거기 참배하고 막 그런 식으로 대통령까지 가서 거기 뭐 또 행사 장에서 연설하고 이런 식이죠. 그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 그게 5.18 때 그 광주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죠. 그런 정도로 위상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5.16은 지워지고 5.18은 막 거대한 민족의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되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거 자체가 너무도 왜곡된 상황인데 이게 힘의 차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혹은 제도권 주요 언론사, 역사학계, 정치권 이런 어떤 중요하게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력을 가진 단체들,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노조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게 압도적으로 좌가 이게 민주당이 이제 주축인 저쪽 세력들이 힘이 훨씬 큽니다. 거대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 딴 거 없습니다. 전부 거기서 오는 차이다. 국민 숫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를 그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김부선 이재명에 속았다. 개털되었다. 백수됐다. 배우로 복귀시켜달라. 이재명 당신이 남자라면은 나를 책임져라. 이러더라고요. 김부선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영화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데서 섭외가 안 들어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당신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한때 당신이 여자였다 내가 나를 책임져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김부선도 참 인물입니다. 인물. 지난번에 한동훈을 또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하던데 말이죠. 자, 이재명 씨, 나 책임져. 이재명 씨가 나를 속여서 시작해서 오늘날 내가 지금 개털되고 백수됐다. 엑스털되고인데 개털이죠. 배우로 복귀시켜달라. 글쎄 저는 배우로 복귀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인간이죠. 분명히 어떤 은밀하게 복귀시켜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당신을 믿었고 좋아했던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딸을 배우 자리로 돌려달라. 그게 남자이고 부모이다. 당신도 부모잖아. 이렇게 말을 했네요. 당신 아들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 200원 들고 가볼까? 개딸들이 18원씩 후원금을 보내오더라. 사람을 무고하게 뒤집어 씌우더라. 혼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도박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이나 심각한 것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아들의 성적인 글 수위 또한 보통이 아니더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애가 외롭고 방치되고 학대받았으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도박을 해서 2억 몇 천만 원씩 날릴까. 그야말로 신랄한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자, 이재명을 이제 비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두 여인이 나서서 이재명을 그리고 이 좌익들의 그 성역을 언터처블 성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김부선 씨도 지금 저것 때문에 개딸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좌익들이 소위 말해서 이 여론 형성하는 오피니언 리더랄까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 힘에서는 우파보다 압도적으로 세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전체 국민 숫자로는 우파 혹은 보수, 애국, 자유 아니면 대한민국 정통 주류 세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뭐 4050이 어떻다 뭐 그래도 더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투표 결과는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뭐 부정선거 이슈가 뭐 중요하다 안 하다 그런 이야기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 것은 사실이죠. 너무도 소위 힘을 가진 그 주요한 여론 움직이는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세력, 조직, 기관 그런 어떤 주요한 인사들이 너무도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저쪽 민주당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언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숙제로 남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도 언젠가는 그런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으로 치면 레이건 같은 사람이죠. 보수 정치인 중에 레이건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 계몽되어 가지고
각자 각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건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했죠.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보통 저 좌파들이 겨우 인정해 주는 게 경제개발 그거는 인정해 준다. 요 정도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보다도 더 큰 걸 했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 겁니다. 그전에는 그야말로 미개국 특유의 극빈국 특유의 그런 정신 상태였잖아요. 뭐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는 뭐 약소국이니까 우리는 뭐 극빈국이니까 뭐 자주 섞인 뭐 그런 어떤 상태였거든. 뭐 실망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어떤 국민 정신이었는데 이거를 일거에 뒤집은 게 이걸 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완전히 다른 국민 총화 체제로 만들어 간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거는 너무도 어려운 고난도 영역이거든요. 이걸 성공시킨 나라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많은 그 신생 독립국들 못 사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 중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일을 성공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국민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그걸 계몽을 시켰잖아요. 그야말로 거대한 혁명입니다. 그거야말로. 경제 발전은 거기에 비하면 약한 거죠, 사실은. 진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6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전부 5.18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하고 비교해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단순히 경제 발전만 시킨 게 아니라니까. 국민 전체를 다 바꾼 거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전라도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뭐 비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전라도 전체도 뭐 완전 뭐 죽음 같은 슬픔 속에 잠겼다라고 거기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